오셔서 제가 몇 년 전인가요? 꽤 오래전에 그 미국 컨벤션에서 한국 사업자 최초로 한 15,000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날보다 오늘 제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맨바닥에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엄청 부담스럽네요, 제가. 맨바닥에 앉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앉아야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서서 강의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막 그 15,000명보다 훨씬 더 부담을 주는 그런 강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90분인데요. 20년 동안, 올해를 횟수로 21년 동안 뉴스킨을 하면서 느끼고 있던 제 이야기를 그냥 진솔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진솔하게 드려서 여러분들이 뉴스킨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저하고 오늘 가진 90분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앞에 계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참으시고 제가 가능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그 강의는요, 보시다시피 비전 오브 뉴스킨입니다. 뉴스킨의 비전이 뭐냐라는 거죠.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뉴스킨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뉴스킨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지금 96년부터 지금까지 약 21년 동안 뉴스킨을 해왔던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뉴스킨을 함에 있어서 아니면 뉴스킨을 결정함에 있어서 좋은 그 어떤 좌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로 많이 그 바탕화면 처음에 많이 쓰는 그 자료인데요. 이 썰펜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보기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강의 장소가 약간 인원이 너무 많아서 약간 답답할 텐데 첫 화면으로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썰펜이라고 하는데 저도 하와이를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한 8번 정도 가봤던 것 같아요. 하와이의 큰 섬부터 작은 섬 많이 다니면서 가보면 하와이 가보시면 이 썰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이 썰펜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화면에 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우리 사는 삶이 이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서핑이라고 하는 건 보드라고 하는 거에다가 자기가 몸을 싣고 바다를 타고 가는데 아무리 보드가 단단하고 아무리 내가 체력이 잘 갖춰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파도를 탈 줄 모르면 안 됩니다. 파도를 탈 줄 모르면 아무리 보드가 크고 아무리 내가 강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체력을 갖다 하더라도 파도를 탈 줄 모르면 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급변하는 세상이죠. 오늘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일본이 드디어 아베로부터 뭔가 정권이 이코노믹스에서 하려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드디어 오늘 마이너스 금리를 선택했습니다. 마이너스 0.1%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중앙은행에다가 일반 은행들이 돈을 맡기면 돈을 내야 돼. 보관을. 마이너스 금리가 된 겁니다. 마이너스.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유로존에 있는 나라는 다 마이너스 금리야. 내가 은행에다 돈 맡기면 돈 내야 돼요. 내가 네 돈 맡아주니까 돈 내.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은행에다 돈을 줘야지. 아니죠. 맡아주니까 돈 내라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예요. 이런 변화. 이런 변화를 그냥 내가 막연히 부모로부터 들었던 얘기, 학교에서 배웠던 얘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위험천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직장이 나를 지켜주겠지,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잘 되겠지, 이런 막연함은 굉장히 큰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오늘 비전 가지고 뉴스킨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왜 뉴스킨을 해야 되는가, 내가 뉴스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더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올해 벌써 원숭이회가 됐는데 30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몇 번이나 웃어보셨나요? 내일이야. 한 달 동안. 이렇게 웃으니까 이쁘지 않아요? 네. 그죠? 여러분도 아마 지금 강의하시면서 이제 들이 시작했으니까 막 옆에 사람 막 불편하잖아요. 앞에 사람 막 큰 사람이 앞에 앉아있거나 막 머리가 큰 사람 앉아있으면 얘는 또 머리가 왜 이렇게 커? 안 보여. 나 재수가 없어. 뭐야 이거. 막 이러면 막 화가 나 있을 텐데 어떤 운명이에요. 90분 동안 그 사람하고 앉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막 자리 맞고 막 이러라고 불편했으면 아시는 분 아니면
서로 주변인 분들한테 이렇게 밝은 미소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서로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서로 이제 90분 동안 한 운명체, 이걸 공동 운명체라고 합니다. 공동 운명체로 짜고 우리 잘 하고 제가 좀 머리가 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좀 하시면 됩니다. 소문 만복내라고 하죠. 웃으면 복이 온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웃을 일이 있어요. 제가 웃죠. 웃을 일이 있어요. 웃죠.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웃은 일까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웃으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올해 여기 계신 분 중에 원숭이 때 손 좀 들어가시죠. 원숭이. 뭐 이따 끝나고 원숭이만 따로 좀 모이겠습니다. 저도 원숭이입니다. 진짜 원숭이만 따로 단체 촬영이 있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제가 좀 틀린 생각인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원숭이 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원숭이 없을 텐데 제가 56년생입니다. 아마 여기 지금 42년생 4년생 원숭이 오셨어요? 없을걸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여기 있는 원숭이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이 먹은 원숭이일 겁니다. 딱 끝나고 단체 사진으로 연도 순으로 쫙 서가지고 찍고 어느 원숭이의 상태가 가장 좋은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숭이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환갑이 됐어요. 올해 환갑이니까 누스키를 한 지가 21년 됐고요. 그러니까 뭔가 저도 누스키를 통해서 받은 많은 그런 혜택을 나누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만 잘 살고 저만 좋은 게 아니라 누스킨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누스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정확한 이야기를 드려서 이분들이 뭔가 누스킨을 통해서 제가 받은 그 이상의 것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자가 여러분들 점심 많이 드셨습니까? 하셨는데 맛있게 드셨어요? 네. 어떤 거 드셨나 모르겠네. 가게한 학생이 드셨을 텐데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네. 세계에서 아주 되게 최고의 부자죠. 재산이 60조가 넘습니다. 60조. 이 사람이요, 그 옥션에다가 매년 자기와 점심 먹을 사람을 경매를 올립니다. 나랑 점심 먹을 사람, 그래서 맨하탄에 있는 한 스테이크 집에다가 자기를 포함해서 9명 정도를 해서 같이 10명에서 식사를 하는 거를 매년 옥션에 올립니다. 작년도에도 점심 식사, 아까 여러분들 점심 식사 하셨으니까 제가 이걸 올렸는데 점심 식사하는 것을 옥션에 올려서 2015년도 낙찰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이 식사를 했어요. 작년도에 2015년도에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낙찰가가 얼마냐 하면 26억 원이에요. 와. 26억 원. 5시간 동안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먹어지겠습니까 이게? 시간이 착착 돈이 막 또 10억 날아가고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5시간 식사하는 동안에 26억을 쓸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면 또 길지 않은 한 60여 년 살아오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세요. 어떤 위험한 생각이냐면 인생을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근검절약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우리 아버님 때의 생활관입니다. 우리 아버님 때 앞선 세대들은 그렇게 살면 그래도 사라질 수 있었어요. 그거를 듣고 자란 거예요. 그냥 너는 성실, 근면, 근검절약 열심히 살면 돼. 그러면 그냥 살 수 있어 라고 했던 말을 듣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간다면 그분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거기서 뭐가 빠졌냐면 방향성이 빠진 거예요. 방향성. 어떻게 살 건데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나요? 내가 근검 절약하면 되나요? 안 그렇죠. 안 그렇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그 26억 엄청나게 큰 일반인들이 평생을 모아도 모을까 말까 한 돈, 그 돈을 5시간 동안에 써버리는 겁니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얻겠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도 무언가를 제가 돈을 받고 하는 강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뭔가 하나만이라도 탁 얻어갈 수 있으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최근 불과 몇 개월 전에 나온 자료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의 양극화라는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부의 양극화가 소득의 양극화가 아니라 불평등이라는 건 소득보다는 부가 훨씬 더 강하다 이 뜻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너무 분명하다 이 얘기예요. 보시면 우리나라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거의 7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 50% 우리 같은 사람,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 우리들은 전체 자산의 2%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2%. 미칠 노릇이죠. 미칠 노릇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료예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역전시키려면 나의 소득이 올라가야 되는데 소득이 올라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럼 뭐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심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이조시대나 이런 때 머슴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현 시대에 머슴이 있는 거예요. 노비문서만 없는 거예요. 노비문서만 없지 오히려 더 이조시대보다 더 치열하고 더 극명한 양극화의 노비시대가 된 거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 2%의 자산을 가지고 50%가 나눠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신분 상승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이번 생은 내가 이렇게 살다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3포 시대다 5포 시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너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계신 젊은이들 많이 계시네. 젊은이들이 과연 앞으로 뭔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져요. 더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저는 7호학번이에요. 7호학번. 7호학번 때 대학 나온 애들은요, 직장을 서너 개 가지고 골랐어요. 저는 연세대학을 나왔는데, 직장을 서너 개로 골랐다니까요. 어딜 갈까? 이거 가까워. 그러면 7호학번 때 나온 연대 애들이 지금 연대 나온 애들보다 훨씬 똑똑해서 그랬냐고요? 아니에요. 지금 나온 애들 더 똑똑해요. 근데 걔네들 직장을 가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가 없어졌어요. 왜? 저성장 시대에 와 있잖아요. 지금. 국가 성장률이 3%대가 안 되잖아요. 내년도는 더 안 좋대요. 그러니까 일거리 창출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적인 모순은 내가 빨리 영리하지 않으면 못 깨우친다는 겁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3수, 4수, 5수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뭐예요? 바로 잘리는데. 부산에서 명예퇴직 받는데 1년차 신입사원 다 잘랐어요. 보셨나요? 부산. 네. 1년 됐어. 나가네. 세상에. 못하는 거야. 회사가 자기 위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신입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구나. 잘 잡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알아야 돼. 이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많이 TV나 이런 데서 인생 100세 시대 얘기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TV에 보니까 어떤 연세 드신 어르신께서 올해 100세인데 90세부터 검도를 시작해가지고 검도 2단 땄대. 와. 보셨나 모르겠다. 100세야. 100세인데 이거 하고 계시죠. 어떤 도인은 사과도 못 깎는데 그 사람은 검을 깎고 어떤 도인은 사과도 못 깎는데 이 사람은 검을 들으니까 100세가. 여러분도 그럴 분들이야. 여러분. 요새는요 의술이 발달돼가지고 웬만하면 다 살려요. 죽으려고 그러면 또 살리고 죽으려고 그러면 또 살리고 죽지도 못해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과연 언제 인류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100세라고 하는 1세기라는 세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 이 얘기입니다.
제가 올해 반갑인데요. 제 나이 친구들 중에 70을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한 명도 없어요.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환갑 맞으는데 70이 설레이지 한번 물어보세요. 네? 70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지금 환갑 먹은 사람한테 70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80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가진 돈 이거 다 쓸 텐데 어떡하지?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청근이란 저 뉴스킨을 21년 한 저는 70과 80, 90은 설레임의 대상입니다. 가슴이 너무 떨려요. 마치 초등학생 아이들이 소풍 가기 전날 설레임보다 더 설렌다는 거예요. 아, 뉴스킨은 저런 건가 보다. 뉴스킨을 20년 한 사람이 뉴스킨을 70, 80편 가서 설레인데 근데 내 집에 모든 사람들은 다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70, 80이.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이제 여러분의 첫 번째 드는 퀘스천입니다. 뉴스킨이 뭐지? 뉴스킨하면 저렇게 살 수 있나?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온 거예요. 뉴스킨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돈 많이 버는 거 저는 별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뉴스킨 통해서 누가 뭐 얼마를 벌었니 그건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뉴스킨이 가지는 가치는 그거 이상일 것이다 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린 얘기 잘 들으셔서 여러분이 뉴스킨의 선택이 나한테 너무 탁월한 선택이었구나를 결론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 다 아마 이 종표를 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걸 왜 쓰냐 하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말 중에 제가 제일 많이 공감하는 부분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사분면 안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여기 해당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자로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세상의 구조를 보면 대다수 95% 이상의 사람들이 전부 이 왼쪽 사분면에서 일을 합니다. 아까 상위 10% 이 사람들이 전체 우리나라 부의 60% 이상을 70% 가지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쪽에 와 있습니다. 여기 일부 극소수들 아주 여기서 극소수들에다가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상위 10%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어떻든 나는 어디 있는가에 대한 현재 위치를 잘 알아야 되겠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10중 8구 다 전부 E 아니면 S일 겁니다. 인플로이, 고용, 회사원 이러거나 아니면 셀프 인플로이 아마 자영업하는 분들 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부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와야 된다. 먼저 잠깐 제가 뉴스킨 처음 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뉴스킨 사업을 지금도 전 정말 아이러니컬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뉴스킨 사업을 이제 21년째 하고 있는데도 바깥에 나가서 뉴스킨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당신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내가 이런 거 할 사람 같이 보냐고. 이거 왜 이러냐고. 난 정말 신기해 그분들 보고. 그런 분들은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요. 전혀 세상을 보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저는 아는데요.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까지는 이해가 돼요. 저 같은 사람도 이거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이해시킬 텐데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당신 왜 이래.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도.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살만한 겁니다. 거예요. 그런데 이 뉴스킨 사업을 여러분들 잘 아시면 뉴스킨 사업은요. 제가 20년 동안 하면서 많은 분들이 뉴스킨 사업을 하겠다고 막 와서 막 설레고 막 가슴 떨린다고 내가 꿈을 찾았다고 막 울면서 이런 분들이 1년도 못 넘기고 관두는 분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진짜로요. 지금도 그래요. 뉴스킨 때문에 내가 꿈을 찾았다고 내 인생을 다시 찾았다고 막 울면서 사장님 전 죽을 때까지 할 거야 하고 1년을 못 넘겨. 그럼 떠나. 그분들이 10명 중에 8명이에요. 근데 내가 왜 그런가 봤어요. 왜 그런 거 봤더니요. 그분이 자기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직장인은 직장인의 마인드, 순종의 마인드, 머슴의 마인드를 가지면 직장생활 잘합니다. 제 친구 하나가 정말 공항 나가다가 이거 하니까 나는 이거 치킨 안 치킨데요.
왜 그래야 하도 자기 비벼가지고 지분이 없고. SK의 이사야. 지금도 살아남았어. 그렇게 얼마나 비볐겠어. 가슴이 아파. 자기는 지문이 없대, 지문이. 너무 비벼가지고. SK도 파가 있어요, 파가. 이런 얘기 또 개인적인 얘기하면 안 될 거야. 그 나중에 거의 파가 있어요, 파가. 그 파를 잘못 쓰면 그냥 날아가는 거야. 자기는 이 역사에 살아남을 지문을 없대. 직장 생활을 하려면 직장에 마인드가 있으면 되고요. 자영업자 자영업 마인드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뉴스킨 사업을 자영업 정도로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화장품이나 팔고 약이나 팔고 뭐나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자영업자 마인드. 그 마인드 가지고 뉴스킨 사업을 하니까 안 되는데 뉴스킨 사업은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이거 뭐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인데 사업가 마인드를 안 가지니까 1년을 못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주로 뉴스킨 사업하는 분들은 뭐 어떻게 사업 시작하면 제품 괜찮은데 나도 사업 한번 해볼까? 이거예요. 제품 괜찮네. 나도 한번 사업해볼까? 그러니까 뭐야? 이건 사업가의 마인드가 아니라 소비자의 마인드. 소비자 마인드 좀 더 나가서 매니아의 마인드 가지고 뉴스킨 사업을 대다수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년을 못 넘기고 대다수 관둬요. 그래서 하는 말이 똑같아. 뉴스킨이 제품은 괜찮은데 돈이 안 돼. 이부동도 다 똑같습니다. 뉴스킨은 제품은 좋고 회사는 좋은 것 같은데 돈이 안 돼. 하지 말아면 내가 뉴스킨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릇은 내가 꾸준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하려면 제가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듀어런스,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분들은 시작하면 안 돼요. 무조건 관둡니다. 뭐라고 하냐? 제품은 좋은데 회사는 좋은데 돈이 안 돼. 그럼 다 관둡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어떤 동영상이냐면 이 2사분 면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는 47살의 어떤 남자분의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이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었으면 우리도 웬만큼 사는 나라 축에 든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봉급쟁이 샐러리맨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갈수록 사는 게 만만치 않으시죠? 일본도 그렇지만 국가는 살이 찌는데 왜 개인은 늘 허덕거릴까요? 오늘 뉴스플러스에서 팍팍한 이 샐러리맨들의 삶과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권순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은 10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샐러리맨 여러분들 10년 전보다 2배 더 잘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왜 그럴까요? 지난 20년간 기업의 소득 증가율은 6배나 뛰었지만 가계의 소득 증가율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개인보단 기업 쪽에 쏠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후는 어떨까요? 수명은 길어지고 퇴직은 빨라지고 여러분 미래는 준비되셨습니까? 전형적인 샐러리맨의 노후를 위한 재무 설계를 김주환 기자가 의뢰해봤습니다. 47살 회사원 김동호 씨. 탄탄한 대기업의 18년차 중학생, 초등학생 아들, 딸을 둔 전형적인 샐러리맨입니다. 지난해 김 과장의 월 평균 소득은 500만 원가량. 비슷한 나이 다른 샐러리맨의 평균 월급 460만 원보다 많습니다. 생활을 위해서 혹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정말 제가 이렇게 과소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특별히 뭘 줄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전문가에게 김 과장의 미래를 평가해달라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냉혹합니다. 길게 잡아도 8년 뒤에는 정년, 평균 수명을 감안하면 30년을 특별한 소득 없이 살아야만 한 상황. 재무관리 전문가는 이대로라면 김 과장의 미래는 절망적이라며 적어도 연봉의 40%는 저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집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생활, 유지하고 계신 생활 수준들을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구의 80대 수준까지 너무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요. 외람된 이야기지만 주변에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폐지 주시고 본인의 모습이 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절망적 부장이라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대기업에 가는 간단하지만 대기업. 실행은 어렵습니다. 실질적 정년 보장을 통해 국민연금 고갈을 막아야 하고 기업이 이윤을 덜 가져가고 샐러리맨의 월급은 올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근원적 대비책은 역시 국가적 차원의 복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권순. 되게 기분 나쁜 얘기죠. 47세인데 앞으로 얼마 안 되겠죠. 55살. 직장 정년이 더 낮아졌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가 또 하나 여러분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KT가 한 6,000명 정도 명예퇴직시켰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2006년도에 KT가 6,000명 넘게 명예퇴직시켰어요. 그때 보통 한 사람당 2억 정도 줬습니다. 다 잘랐어요. 조직을 슬림화시킨다고. 그런데 재밌는 건 작년도에 한 방송국에서 2009년도에 6,000명 퇴직한 KT 직원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근데 그 PD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KT라고 하는 직장은 상당히 중산층의 안정적인 직장에 속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그죠? KT 다니면은 철밥통 아니에요, 그죠? 20년 동안 근무해서 연봉 받다가 퇴직금 2억 받아가지고 나오면 이거 완전히 안정적인 중산층이에요. 근데 이들이 KT라고 하는 우산을 벗어버렸을 때 어떻게 사는가를 5년 동안 추적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했는데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KT에서 15년에서 20년 이상 근속해서 퇴직금 2억 받아가지고 나와서 KT라는 우산을 벗은 지 5년밖에 채 안 됐는데 그 중에 반이 독감이 걸린 거예요. 그 중에 반이 중산층에서 빈민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자기가 벌었던 돈 다 까먹었어요. 왜? 자기가 자영사업 한두 번 다 해본 거예요. 뭐 이것도 해보고, 뭐 고깃집도 내보고, 휴대폰 대리점도 해보고, 뭐 떡집도 하고, 뭐 택배 회사도 한번 해보고, 다 마음을 감한 거예요. 심지어 자살한 사람도 있고, 불과 5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가 KT에서 20년 동안 근무한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는 KT에 길들여져 있었어요. KT에 직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너무 길들여져 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KT라는 우산을 싹 벗겨버리니까 조금만 비바람 맞아 독감 걸려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직장인 분들 계시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 이제 인생 100세는 내가 준비해야 되는구나. 직장에 길들여지면 내가 머슴화돼버리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걸 주어졌을 때 나는 바로 죽는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그런 사회에서 살아남게끔은 길들여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직장인의 삶인데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뭐냐면 그래도 끝에 사자 들어가는 아까 밑에 셀프 인플로이드 자영업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끝에 사자 들어가는 사위를 얻어야 돼. 의사, 변호사, 회계사 뭐 이런 사람들. 네? 지금도 그 따님들 그 부모님들은 그래도 우리 사회는 사자 들어가야 되는데 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옛날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지금 변호사요? 로스쿨 나와서 뭐 로펌 변호사 되는 사람들 1,000명? 저번에 한번 혹시 작년 초 재작년 말에 기사 나온 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로스쿨을 통해서 변호사 된 사람들은요 변호사 되는 순간 반이 백수예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학력의 백수야. 이 사람들은 더 난감해. 자기가 변호사라는 직함을 땄기 때문에 차라리 요새 어떤 또 있냐면 변호사 직함을 따고 다시 직장에 취직하는 사람 많아요. 보셨나요? 많아요. 나 직장인인데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변호사, 회계사, 한의사 점점 어려워지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문인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다 한의사. 제 친구 한의사 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희대 한의사 나왔고 제 나이니까 자기는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대요. 뭐 여기 젊은 분들한테 참 미안합니다 제가. 네, 잘못 태어난 거지 시대를. 운이 없는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그래. 자기가 경희대 한의대 나오고 경희대 그 외래 강사, 외래 교수로 나가는데 지금 자기가 가서 강의하다 보면 가슴이 짠하대. 경희대 한의대 들어오려고 제주, 삼수 직장 생활하다 때려치고 들어온 사람도 많대요. 학생 나이가 막 30 이렇대. 자기가 걔들 보면 답답하대. 쟤들 나가면 돈 못 번다는 거예요. 돈 벌 시기 다 지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 벌어서 지금 대치동에서 한의원 하는데 걔들은 못 한다는 거예요. 변호사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검사 사법고시 돼가지고 사법연수원 수료식에 반이 안 나와요. 반이. 왜? 쪽팔려서 못 나가는 거예요. 사법고시 시험 돼도요, 성적 순으로 판사, 검사 되는 거 아시죠? 판사, 검사, 그 다음 성적 좋은 사람은 대형 로펌에 가. 그 다음에 성적 안 좋은 사람 자기가 개업해야 돼. 그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누가 사건을 맡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졸업식장에 안 가는 거야. 주변에서는 내 아들 사법고시 패스했다고 엄마 너무너무 좋아해. 아들은 갈 데가 없어.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랬어요. 이 시대를 예언하고 나중에 우리나라 되면 변호사들이 옛날에 채권 장수 같이 다닐 거다. 채권 장수.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 없는 사람도 많아요. 사무장 월급 어떻게 해줘?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님 올 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동네 다녀야죠. 이혼이나 뭐 이런 거 부부 관계 안 좋은 사람들 나한테 오세요. 뭐 잘해줍니다. 뭐 아주 외치고 다녀야지. 아주 이건 암담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직장인도 아까 되게 불안하고 자영업자 중에서 4자 들어가는 사람들도 아주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지혜로워야 된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저는 누스킨이라고 확언합니다. 누스킨이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대, 인생 100세를 준비하는 시대에서 누스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누스킨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대는 지났고요. 누스킨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어요? 제 상황에서 누스킨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를 고민하는 시대지 누스킨을 이걸 한번 해볼까 말까 그건 굉장히 시대에 뒤처질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더 참담합니다. 다 참담합니다. 여기 보실래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 비율이 제일 높아요. 34%. 왜냐하면 웬만하면 한번 자영업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밥집이나 한번 할까? 옷가게 한번 할까? PC방 한번 할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너무 준비기간이 일단 짧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창업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대부분 관둬요. 1년을 못 넘깁니다. 3년 못 넘겨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건 전국의 자영업자가 720만 명인데요. 그중 자영업자 중에 414만 명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벌어간대요. 이거 완전히 나줍니다. 스톱 못하는 거예요. 스톱하면 내가 은행 빚서부터 모든 빚 때문에 뭐가 쓰러질 테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인도 너무 미래가 불투명하대. 자영업자 중에 사자 들어가도 많은 어려움 밑에 더 밑에 있는 우리 같은 서민들이 하는 자영업자들은 더 사태가 심각하대.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준비할 게 만만한가요? 세상이 그렇게 살기 쉬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블루오션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블루오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잘 봐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대안이 누스킨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또 그냥 이론만 아니라 제가 21년 동안 그걸 체험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뒤에 가시면 제가 간단하게 제 마이 스토리를 제가 어떻게 누스킨을 만났고 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람을 말씀드릴 텐데 아하 저 사람은 저렇게 누스킨을 만났고 20년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면 나도 누스킨을 지금 하면 이 정도 되겠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시간도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이 방법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어디 가 있을까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고민하라는 겁니다. 고민은요, 용기 있는 사람이 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합니다. 자기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근데 요새 세상은요, 걱정은 많이 하는데 고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우리 사업자들한테 저번 주 미팅 때 말씀을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단어가 주는 에너지가 플러스적이냐 마이너스적이냐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단어에 있어요. 희망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좌절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시련 마이너스에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자 그러면 고민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고민 플러스. 걱정은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고민 플러스 플러스. 이걸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은 마이너스의 에너지예요. 그런데 고민은 플러스의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하질 않아요. 아 머리 아파 됐어. 아 그래 하기 싫어. 그럼 걱정만 해.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걱정과 고민을 구별할 줄 모르면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고민하라는 겁니다. 고민. 지금 내가 아까 보여드렸잖아. 야 그럼 나 어떡하지? 대안이 있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나 이 직장 가지고 5년, 10년 후 우리 애들이 커지는데 어떡하지 나 이거? 걱정만 하지 마. 이렇게 됐어. 예. 아, 그만해. 답이 없잖아. 답은 찾아야죠. 대사도분들한테 말씀드린 뭐라 하면 아 괜찮아. 뭐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래. 어떻게 되겠지 뭐. 산이를 거미줄이라 치겠어. 튄다니까요. 거미줄 튄다니까요.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야. 1등 너무 좋아해. 이렇게. 또 한번 1등하면 안 뺏겨. 10년 동안 죽으라고 죽는 거예요. 10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야. 한 번도 자리 안 뺏겼어요. 하루에 46명이 자살합니다. 하루에 46명이 자살합니다. 근데 그 자살률은 더 높아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대안이 없다면 고민해야죠. 고민해야죠. 고민에 대한 답이 없다면 더 찾아봐야죠. 찾다가 뉴스킬에 봉착하면 뉴스킬을 어떻게 잘할까를 고민해야죠. 쉽지 않아요. 뉴스킬 사업 쉬운 사업 아닙니다. 전 20년 동안 사업하면서 한 번도 쉽다고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설레이는 사업이에요. 설레이는 사업이에요. 제가 21년을 하고도 지금 토요일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막 에너지가 막 나와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업이에요. 해볼만 하죠. 해볼만 하죠. 내 인생을 걸만한 거예요. 그럼 왜 걸만한지를 제가 보여드리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미래지향적이다라는 겁니다. 미래지향적. 기업은요 변화를 타지 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가 굉장히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 아세요? 네. 굉장히 위기에 봉착했어요. 물론 작년도 4, 4분기에 엄청난 이익을 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익을 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시장 상황을 봐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2014년도 중국에서 스마트폰 판매 1위가 어디에? 삼성이었어요. 2014년도에. 2014년도. 2014년 삼성이 중국에서 스마트폰 제일 많이 팔았어요. 딱 1년이 지난 2015년도 중국에서 가장 휴대폰 많이 판 데가 어딘지 아세요? 샤오미. 2등은 파웨이. 3등은 애플. 4등 삼성이 5등이에요. 5등. 1년 사이에 그 막강한 마케팅력과 막강한 기술력 가진 삼성이 딱 1년 사이에 5등으로 밀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론으로 보면 앞으로 10년 후에 삼성이 노키아 같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 당연하죠. 삼성은 10년 전에 마누라와 아이를 빼놓고는 다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올해 뭐라고 그러느냐? 마누라 아이 포함해서 다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부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난 삼성맨이니까 드디어 바꿀 때가 됐다. 이런 거예요. 정말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건 진짜 이건 뭐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아차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뉴스킨을 20년 하면서 한 번도 뉴스킨이 그렇게 삼성이나 GE나 이런 회사같이 고민하고 혁신에 고민해야 될 그런 고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GE라는 회사 아시나요? 네. GE라는 회사. GE라는 회사는 그 제프 이멜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회장인데 제프 이멜트는 GE라는 회사의 창업주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GE맨이었고 자기도 GE맨이었는데 그 사람이 세계
GE 최고 경영자였는데 지금 GE가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네가 기존에 했던 사업부를 전부 다 처분해요. 가전제품 사업부 팔고 방송사 있던 거 팔고 금융사 팔고 다 팔면서 뭐로 가느냐? 소프트웨어 회사로 갑니다. 소프트웨어 회사. 작년에 네이버가 매출액을 얼마 했느냐? 3조를 했습니다. 네이버의 이해진 회사 3조이고 이익이 8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작년에 스마트폰 매출액은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는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GE가 결단한 거예요. 내가 이제 생산 주도형의 기업에서 뭔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생각한 거예요.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자동차, 조선, 철강에다 목매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10년 후에 지금 안 좋은 사인이 벌써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2만 불을 넘어간 게 언제냐면 2006년도에 넘어갔습니다. 국민소득 2만 불. 그리고 지금 10년째 3만 불을 못 가요. 10년째. 그런데 선진국 보면 독일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2만 불을 넘고 3만 불 가는데 5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럼 뭐예요? 사인이 이상한 사인이 나오는 거예요. 저성장, 뭐 이상한 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목매이게 전부 중국에다가 의존하고 자동차, 철강,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미국이 막 되살아나는 거 보세요? 미국이 막 살아나는 거 느끼세요? 왜 그래? 셰일가스 때문에 그래. 셰일가스 때문에. 셰일 오일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잘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저게 뭔 소리래? 미국이 세일 들어갔어요? 가스로 세일해요, 미국이? 우와. 심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호재가 있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토의 70%가 산이야. 아무 쓸모없는 산. 그러니까 자꾸 생산기지를 바깥으로 빼. 그럼 여기 있는 국민들은 뭐해? 뭐 먹고 살아요, 우리? 싱가포르 같이 서비스 쪽의 비즈니스를 해요. 서비스 쪽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통 쪽의 일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제 결론이 대한민국은 서비스 쪽 문화 콘텐츠 이번에 그 뭐예요? 무슨 영화지? 우리가 하는 거. 아 무슨 영화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뭐라고 그래? 스타워즈 내가 잘 몰라서 그거 스타워즈 하나가 1년 동안 현대자동차가 파는 이익을 더 많이 내요. 스타워즈 하나 영화 앞에 있는 이익이요. 현대자동차 다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 더 많다니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돼? 컨텐츠 문화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서비스 쪽, 유통 쪽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누스킨은요, 아까 삼성이나 다른 기업들이 막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누스킨이 참 영리한 회사예요. 시대가 돼도 전혀 변하지 않는 니즈의 시장을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아이템을 바꾸고 막 이렇게 어떤 회사의 정책을 바꿀 고민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건강하고 싶은 욕구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뻐지고 싶어하는 욕구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살고 싶은 마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 세 가지를 아이템으로 잡은 거예요. 삼성은 스마트폰을 아이템으로 잡았기 때문에 막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누스킨은 너무 영리해. 지가 인간이면 죽어도 안 바뀌는 아이템을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업이 뭘 설정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해? 이노베이션, 혁신, R&D에다가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R&D에 투자. 이거 제가 이 누스킨 선택할 때 저한테 가장 중요한 핵심 안건이었어요. 제가 좀 이따 나와요. 제가 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린 말씀 헛도 들으시면 안 돼요. 누스킨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삼성은 없어질 수 있어요. 삼성은. 또 SK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누스킨 절대 안 없어져요. 제가 확언합니다. 누스킨 회사가 단단해서 아니에요. 누스킨이 방향 잡은 그 아이템이 확고해. 올해 화장품 잘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갑자기 화장품 팔다가 갑자기 여자도 화장 안 해.
원숭이한테 화장 안 하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뱀애는 한번 다 죽어보겠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뱀애가 오거나 뭐가 오거나 이뻐지고 싶고 건강하고 자세하고 싶은 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기업은 다 존폐가 불확실할지 모르지만 누스킨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끝까지 살아남을 기업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포커싱하고 있는 그 니즈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더라고. 아시겠어요? 네. 아, 이 회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구나. 삼성은 무너질지 모르나 누스킨은 안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되게 중요한데 또 여기서 또가 뭐냐면 회사가 끊임없이 성장 동력을 미래에다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다. 저희 회사가 1984년에 생겼는데 2009년도에 뭐라고 그랬냐면 더 이상 누스킨은 다이렉트 마케팅 회사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회사의 CEO가 84년에 시작해서 25년 지났더니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다이렉트 마케팅 회사가 아닙니다. 뭐야? 안티에이징 컴퍼니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2009년도. 그 얘기가 뭐냐? 이거예요. 항노화. 세계가 전부 항노화, 회춘, 노화 방지 이쪽으로 막 가니까 안정적으로 다이렉트 마케팅 가지고 전 세계 50여 개국 다 대상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이 회사가 안 되겠다. 우리도 또 뭔가 성장 동력을 미래에 맞춰야 되겠다 하면서 더 이상 우리는 다이렉트 마케팅 회사가 아니고요. 안티에이징 컴퍼니로서 넘버원이 되겠습니다 하고 에이지락 사이즈를 낸 겁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전 이 회사에 감탄합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 이 회사.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언뜻 보시면 태평양의 소라수나 이런 게 막 앞서가지만 그것도 모릅니다. 중국 경기 때려 맞으면 가는 겁니다, 그냥. 누구도 예측 못해요. 지금 태평양의 선회장이 막 최고 경애인상 받고 막 난리가 났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누스킨은 비록 작지만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견고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듯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삼성도 요새 먹거리 찾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바이오 쪽 하지요. 뭐 여러 가지 막 난리 태양전지 막 난리가 났어요. 왜? 이 스마트폰,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오래 못 갈 것 같다 생각하니까 차세대 삼성의 먹거리가 뭔지를 막 찾아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 세리가 삼성경제연구소인데 여기 못 찾냐? 근데 뭐라고 하냐?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안티에이징 쪽에 한번 관심 가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바이오 쪽을 하는 거예요. 바이오 쪽. 그리고 그 회사가 이미 누스킨을 다 분석했어요. 다 분석 끝났어요. 제 친구가 삼성에 임원을 했는데 자기가 미국에 파견돼가지고 누스킨을 파악하라고 했었대요, 자기한테. 자기 누스킨 잘한다고. 누스킨 대단하다. 지금 여러분들 대단한 일 하시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스킨 데모 가방 누스킨 맡기는 거 갖고 왔다 친구 만나고 확 돌려잡으시지 말고. 막 오늘 돌려잡고 막 따뜻해가지고 그런 거 있어. 아니 나 말 시키지 마. 독립운동하는 거 그런 거 있다고 그래. 독립운동하냐고. 자꾸 뭐냐고 물어보면 그랬다 했어. 그런 거 있어. 말 시키지 마. 막 독립운동하냐고. 뭐가 이렇게 부끄러운데? 네? 누스킨한테 뭐가 이렇게 부끄러운데?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누스킨 만난 건 대단한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근거가 좀 공감이 가시나요? 네. 누스킨 회사가 삼성은 망할지 모르지만 누스킨을 안 망하는 이유가 그 누스킨이 뭐 자본력 그게 아니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이게 불변이구나 이게. 네. 유행을 타는 게 아니구나. 유행을 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때때마다 바뀌면 정말 어려워요. 그때마다 고객이 자꾸 움직이니까. 근데 이건 안 변하는 거란 말이죠.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 아들도 사업을 시킨 거예요. 이게 자꾸 불안하면 안 되죠. 나는 돈 버는데 난 안 되겠다. 다른 거 해라 그래야 되겠죠. 자식까지 끌어들여줘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누스킨 회사입니다. 바뀌었죠. 아주
최첨단 이 회사의 디자인을 애플사를 했던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 업계 퍼스널 케어의 애플이다라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이 스킨케어의 애플이다. 그 혁신을 주도한다. 누스킨이 주도하는 것들이 다 이 장업계를 리드한다. 그게 큰 자부심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대상 아시나요? 대상 우리나라? 네. 대상에서 건강식품 나왔나요? 나와요. 실제로 대상의 직원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대상이 가장 자기네가 롤 모델로 하는 게 파마렉스래요. 진짜예요? 진짜로. 제가 들었어요. 대상의 연구원들이 가장 롤 모델로 쫙 세워놓고 하는 연구가 다 파마렉스예요. 가능하면 파마렉스하고 붙으시지 말아라. 티아라. 얘네 아이템 아닌 걸로. 자기네가 다 파마렉스 다 끝났대요. 다 한대요, 이거 좋은 거.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시점에 와 있는지 아셔야 돼.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뉴스킨은. 제가 여기서 잠깐 이제 제가 어떻게 뉴스킨을 만났고 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깐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여러분들 이제 이 총군이는 뭐 자기가 좀 뭐 공부도 좀 하고 뭐 자기 인맥도 좋고 그러니까 뉴스킨 해가지고 또 96년도 초창기 했으니까 이충분히 성공했지만 지금 뉴스킨 20년 되고 이제 뉴스킨은 이제 막차 아니야? 어떤 분들 이제 뉴스킨 물어보면 그러는 거야. 이거 막차지요 왜? 이게 뭐 버스에 막차라고. 어떤 분이요. 이거 끝물인 거야. 끝물이고 생선이니까 이게. 이게 무슨 뭐 버스 고속버스 타고 무슨 생선 장사하는 거예요? 이거 막차인 거 같아. 아니야 이거? 이충분이만 좋아지는 거 아니야? 저희 96년도 할 때네. 지금 내가 해도 되겠어? 지금 뉴스킨이 5천억이라며. 야, 이거 막찬 것 같아. 야, 다른 거, 새로 들어오는 거 뭐 없어? 내리움이나 뭐 이런 거? 이름 자체가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건? 돈을 내면 좀 오륙을 골라. 내리움을 골라.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이름을 왜 바꿔? 안 좋아서 바꾸는 거야. 이게 회사 자체가 내리움이야. 그럼 뭘 그걸 해? 자, 저는요. 저예요, 저. 82년도에 접니다. 82년도 10월 16일 날 결혼했어요. 명동동당에서 결혼했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제 와이프예요. 지금도 와이프입니다. 워낙 이제 바쁜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와이프고, 저랑 함께 같이 사는데, 저는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교육자예요. 아버지가 45년 동안 교직에 계셨고 어머니도 선생님이었고 저희 6남매 중에 3사람이 교직에 있습니다. 저희 사촌 위로 올라가면 전부 선비예요. 할아버지, 증조, 고조부 다 선비예요. 저희 집안에서는요 돈 보기를 돌같이 봐야 된다고 배웠어요. 돈은 가정의 화목을 깨고 형제 우애를 깬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잘 사는 형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 명절 때 모이면 다 누구네 말이야 걔네 그 무식한 애들 돈 벌어가지고 사는 집안이 근데 나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집안에 잘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말 한 번 했다가 엄청 내가 혼났어요. 근데 왜 우리 집안에 잘 사는 사람이 없는데 왜 자꾸 돈 버는 사람을 욕해요? 저놈의 새끼 이제 와야가 틀려먹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자라서 저는 돈을 정말 잘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버나 식당에 가면 지금도 쓸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 달에 얼마 벌지 계산하고. 지금 한시인데 테이블이 몇 개 앉아있으니까, 그 종업원이 몇 명이고, 이거 얼마 번다. 이 장사 문 닫겠다? 안 되겠다? 하고 나 그게 습관적으로 그래.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전 직장 생활에 대해서 미련이 왜 직장 생활은 돈 벌 수 없다는 걸 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거 농산물 유통을 하면 괜찮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양파, 고추, 소금, 이런 쪽. 굉장히 도박성이 강한 거예요. 그런 걸 시작하면서 풀무원이 창업하던 전해에 제가 김치공장을 그래서 제가 용산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좀 튀는 사람이었어요. 대학을 4년제 정기대학을 다 나오고 새벽시장부터 나와서 막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막 이 농산물 딜하면서 김치공장도 하고 야 제가 차세대의 용산시장을 뭐 이렇게 동안에 받고 절임 식품 공장도 하고 제가 돈을 막 28, 9, 30 엄청 벌었어요. 근데 저는 뭐가 없었냐면 돈을 벌고 싶은 마음만 있었지 그 다음에 꿈이 없었어요.
돈을 벌어야 말려야지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벌어요. 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욕심 막 생기기 시작해서 사기를 당하고 쫄딱 막 그러기를 3번. 저희 집사람 되게 착하고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사람인데 고생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요새 완전 죽어 살잖아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마누라. 그 여자가 폐경기가 지나니까 남성화돼. 힘도 세고 무서워. 저는 반대로 여성 호르몬이 많지 굉장히 눈물이 많아졌어요. 뭐랑 술 만지면 자꾸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40년 더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좀 담담하긴 해요. 그래서 저희 둘이 이렇게 해서 하면서 하다가 제가 저희 이게 이대견입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죠? 뭐라고 해요, 이렇게. 안 그랬었어요. 굉장히 상태가 좋고 배경 내려나가고 사람들이 막 모델 하라고 그러고 사진 찍고 막 되는데 이거 봐, 이거보다도 사진 이쁜 거 엄청 많아요. 근데 이렇던 애가 이렇게 항상 그 TR90 B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TR90 B4. 자기는 아버지 TR90 B4 언제 한 3년 내내 B4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아마 애프터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살다가 제가 나이 39에 쫄딱만 그때 이 대겸이가 초등학교 5학년, 우리 집 독일에서 뮌헨에 있는 저희 딸이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2학년 딸을 놓고 완전 쫄딱만. 그게 1993년도 2월 9일 부동 45억이나 39.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조금 지금 상황이 어렵거나 힘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희망을 가지시라고 드립니다. 저요 자살도 준비했고요. 자살 시도도 해봤고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가출 안 해봤었는데 나이 40에 남들은 출가 안 되던 가출을 했어요. 별 우여곡절 끝에 저는 이제 모태신앙 캐톨릭 신자인데 도대체 하느님이 나한테 왜 이런 벌을 내리시는지 이해도 안 되고 원망도 많이 했고 정말 너무나 원망.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나이 40 돼가는 시점에 쫄딱 맞아서 진짜 전 길거리로 나앉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골세로 시작했습니다. 사골세로. 그 사골세 갈 때 주인 만날 때 일부러 애들 안 데리고 갔어요. 애들 보면 혹시나 뭐 이 사골세 뭐 이런 거 월세 안 준다일까봐 애들은 빼고 저하고 마누라만 가서 주인 만나서 계약하고 그 다음에 애를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뉴스킨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어려워지니까 45억 부도 나고 당좌 써서 제가 가지 못할 때도 갔었어요. 잠깐 마음고생 잠깐 좀 뭐 정신적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뭐 잠깐 갔다가 와서 진짜 제가 뭐 인생에서 정말 변하는 거 다 해봤죠. 자살도 생각해봤죠. 인간이 가지 말 곳에 가서 공부도 잠깐 하고 나왔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경 됐으면 너희가 부부가 포장마차를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근데 저는요 그때 주변에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쟤네는 좀 더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한 마음이 있으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저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살아나갈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당장 포장마차 한다고 될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게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강원산업에 있던 저희 자영이 저를 불러가지고 이사했는데 강원산업에서 나오는 고철 사업을 하나. 그때 그 당시에 94년도인가 5년도에 고철 사업을 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벌어요. 괜찮죠? 또 우리 집사람은 압구정동에 큰 샵 가지고 이런 거 하는 매장을 하는 그 아는 분이 우리 집사람이 그런 패션에 대한 테이스트가 좋다고 그 샵 매니저 하나. 너 우리 집사람한테 와서 너 이거 매니저 해. 그 매장 크니까 그때 300만 원 주겠다. 그럼 둘이 합하면 얼마야? 800만 원이야?
94년도에 큰 돈이 큰 돈 작은 돈이야. 큰 돈이. 그럼 무조건 했어야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거 가지고 제가 지금 빚 40억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또 하나 강원산업이 우리 자영 회사였으면 내가 했어. 우리 자영도 잘렸거든. 우리 자영 잘리면 안 잘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이 또 먹어서 또 뭔가 고민해야 돼.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쟤들은 더 고생해봐야 된다. 지금 무슨 똥오줌 가릴 때가 아니라 당장 미약가로도 끌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삶이 만약 그렇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뭘 하려고 하면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웃기는 말이 있어요. 미국에 이민을 가면 이민 갔을 때 공항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 직업을 갖게 된다고 그래. 이민 나오는 사람 세탁소 주인이야. 나 세탁소해. 그래서 그런 소리 한다니까. 나를 미국에 왔을 때 처음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 직업 따라간다니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사는 대로 살아져요 그냥.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사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고민이란 단어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고민해야죠. 그러다가 제가 성당에서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100일 동안 새벽 미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던 중에 저는 누스키를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이 누스키는 하느님이 저한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하느님한테 기도할 때 항상 저는 그 얘기를 해요. 하느님 저한테 나이 40에 새로운 인생을 주셨던 것을 누스키로 주셨으니까 제가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느님의 뜻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매일 하는 기도예요. 그거예요. 제가 오늘도 기도하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처음 뵙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얘기가 그 사람의 인생에서 뭔가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밖에 없죠. 제가 무슨 큰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누스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스키를 통해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둘 다 유학 다 공부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전혀 그렇게 흔들림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 누스키냐 저한테는. 그렇다면 야, 이 총군이도 썩 좋은 상황에서 누스키란 거 아니래. 제가 초창기에 당했던 수모나 모욕 이런 거 얘기하자면 몇 날 며칠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람들. 진짜 막 같이 펑펑 울 거야, 제가 얘기하면. 진짜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몇 번을 박았고요. 그 모욕감, 그 모멸감, 그 수치심,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중요한 건 뭐냐? 나는 해내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넘어온 겁니다. 누스키 사업하면 사람들이 나 되게 우습게 알아. 그냥 함부로 돼. 괜찮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의지만 있다면 다 넘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누스키 만났기 때문에 혹시나 이 자리에 되게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뭐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용기를 가지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